66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금지행위가 11번에 있죠. 11번.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는데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소공이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의적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면 업무정지 못하죠. 취소했으면 이미 업무를 못하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진 않아요. 안 했을 때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기억 맞고 니언은 맞고요. 디귿 분양 관련 증서 3년에 3천만 원이죠. 리얼은 실비 보수초가 받으면 1년에 1,000만 원. 따라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교육제도,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두 장 가지고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53번에 보면 교육제도가 비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X고요. 3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존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이내에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실무교육 받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해도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 3개 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중개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직무교육 3개 모두 다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그래서 틀렸고 4번. 5번은 실무교육 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는다 했는데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면서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이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1번. 자격 정지는 아니고요.
2번은 계약서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자격정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속공개사는 보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인데 소속공개사는 교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아니라고요. 소속공개사는 아까 했죠. 교부, 작성, 보존할 의무 없다 했죠. 보존 3년, 5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려요. 소속공개사.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를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 뭐 프린트에다 암기하는 거는 정리해놨습니다. 2장 안에.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 2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는 다 업무정지고 다만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업무정지 사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15개 있다고 했습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어떤 분은 인터넷에 암기하라 소리 하지 말고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이해시켜봐라 이렇게 하던데 근데 행정처분 2차는 대체로 솔직하게 말하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거는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은 암기해야 돼요. 제형법정주의니까 이거는. 그래서 21번에 2번이고요. 2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다르게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게 공개하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뢰인한테 직접 받아서 공개하면. 3번이 답이네요.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운영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3번 기억 갑은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양도 대여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취소 못하죠. 등록 취소. 근데 지금 2년밖에 폐업을 안 했으니까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해설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양도 대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45일 만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했는데 못합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잖아요. 38번에 2번. 38번에 2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고 38번에 1번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아직 2개월 안 지났죠. 그래서 업무정지 못합니다. 3번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폐업을 4년이나 했네요. 폐업기간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또 뿐만 아니라 설령 폐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이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지금 벌써 4년이 넘었잖아요. 폐업기간이 4년이 넘었으니까 업무정지 못하죠. 폐업기간 1년만 넘어도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 틀렸네요. 5번. 그 다음에 24번 포상금 제도네요. 오늘 낮에도 오전에도 했던 내용이네요. 포상금.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등록, 3개만 포상금 줍니다.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주택법에서도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신고를 했다면 균분하지요. 균분. 그래서 2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것. 100만 원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개, 휴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답이 3번이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개, 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우리 암기했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23번? 23번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개, 운, 해공, 명령, 교. 그 8번에 연수교육 5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에 명칭, 광, 반납, 보이개, 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에 5번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금은 법 이름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의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이란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즉 임대 문의 이런 거 써붙일 때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기해야 되죠. 25번에 3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54번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된다고 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통지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는 통지도 없고 보고도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보면 청문이나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죠. 암기 프린트 53번 맨 마지막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53번 53번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53번 거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 나와 있죠. 표 맨 위에 오른쪽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예,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했죠. 1년 안에 하려면 1년 넘으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사입니다. 틀렸고 5번은 보조원은 광고 못합니다. 개업공개사만 광고할 수 있고요. 물론 보조원이 꼭 광고하고 싶으면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적고 추가로 실장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하나 더 적는 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의한 최초 공급계약, 전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받은 분양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죠?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작년 1월 19일까지는 즉시 발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4번은 신고는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개업공개사를 대행해서 소속공인회사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할 수 없죠. 소속공인회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회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서 제출하는 자는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거래계약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다. 법정서식도 없다. 설령 권장하는 서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의무는 없죠. 그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2번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이중이라는 거 정리했잖아요. 이중계약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입니다. 계약서 사본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군계사가 있으면 소속군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도 하고 업무정지도 하고 둘 다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교부, 보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음.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은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했으면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그래서 5년 X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것도 별도로 당사자 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5년이 아니고 3년이다. 자, 31번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 이 경우 갑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췄다. 이 말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라는 이야기죠. 임대차니까 0.4가 되겠죠. 0.4가 되겠네요. 0.4. 0.4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지금 보증금이 2천만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라고 했어요? 월세가 얼마냐고요? 25만원. 이거 좀 어렵네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원이 나오니까 5천만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 70을 하면은 27은 14, 57은 35, 얼마입니까? 1,750만원에다가 보증금 2천만원 더하면 3,750만원, 3,750만원 곱하기 0.4, 4, 5, 20, 4, 7은 28, 4, 3, 12, 15만원인데 계산기 없으면 좀 하기 힘드네, 그죠? 15만원이 답입니다. 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다음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주택이든 무조건 곱하기 70을 해요. 5천 미만이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31번에는. 32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차임의 정액 청구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1년에 5%밖에 못 올리는 거 계약기간 끝나고 2년 지나서 재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도 되죠.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확정일자에 부여하는 거 맞고요. 3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둘 다 했다면 만약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상실합니다. 다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둘 다 하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전세권이 유리한 점은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유리한 점은 이사를 가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에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는 점은 유리하죠. 근데 확정일자가 유리한 점은 확정일자는 그 주택의 있는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물에 대해서만 보통 하거든요. 그럼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아요. 그래서 둘 다 갖추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갖추는 게. 4번은 임차인이 다세대인 경우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했죠.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시작.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했습니다.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LH공사, 중소기업은 대항력 인정되죠? 대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보호받는데 법인도 예를 들면 지방공사나 SH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보호받는다. 대항력 인정된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3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문제나 나왔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상가임대차네. 33번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요.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시할 수 있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최선순위 임차권이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는 존속됩니다.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되죠. 잘못하면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보증금까지 다 떠안아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은 최선순위 임차인을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2기, 3기가 있는데요. 2기 와 3기가 있는데 2기 민법 임대차 해지 사유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라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해지 사유입니다. 해지 사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34번입니다. 농지 임대차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거 전부 다 임대 가능합니다. 원칙은 임대가 안 되죠. 2번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3번이 틀렸네요. 농지 최단기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농지는.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민법에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민법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장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3번이고요.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3년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논을 팔아먹어도 새로운 매수인은 2년 더 농사짓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야기죠. 승계되기 때문에. 그럼 보증금도 바뀐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겠네요. 35번 확인설명서의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것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이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확인하여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고요.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할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인데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도 된다고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따로 받아도 된다.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했을 경우 소속공개사도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경매는 좀 어렵죠. 기일 입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딱 기일 하루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돈을 낼 수 있다고요. 돈만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적국문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여야 할 수 있다 했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은 없고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무조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전액 다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세권은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